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간지킴이 소화기내과 김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막힌 곳은 뚫어주고 터진 곳은 막아주는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파트의 김경민입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가 이제 다뤄볼 치료법은 소작술이죠? 네, 지난번 색전술이 이제 간암이 비교적 좀 진행된 환자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이었다면 오늘 말씀드릴 소작술은 비교적 초기 간암 환자에서 주로 사용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작술에서 사용되는 바늘이고요. 이 바늘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 바늘을 가지고 하는 시술,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증이 커질 것 같은데요. 먼저 소작술 뜻부터 이제 알아보고 진행을 해볼까요? 네, 소작술은 아블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아블레이션은 뭔가를 제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의학에서는 수술적으로 병변을 제거하는 거에 사용하던 용어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영상의학과에서 간암을 치료하는 소작술을 말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바늘을 간암에 찔러 넣어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간암 조직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해를 하자면 간암을 태워 없애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런데 소작술에도 종류가 있죠? 네, 방금 열로 태워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에너지로 열을 발생시키느냐에 따라서 고주파와 극초단파 치료가 있습니다. 고주파와 극초단파는 파장이 다른 전자기파의 일종인데요. 깊이 들어가면 원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바늘 끝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주변 조직에 열을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 전달된 열로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료 과정은 비슷한데 열이 아니고 반대로 조직을 얼려가지고 치료하는 냉동치료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작술 종류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일단 고주파 치료가 역사도 오래됐고요. 지금까지 널리 많이 쓰여던 치료법이기는 한데요. 요즘은 극초단파 치료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극초단파가 고주파에 비해서 바늘 한 개를 가지고 좀 더 넓은 범위를 짧은 시간 안에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사용이 늘고 있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극초단파가 이 태우는 범위가 또 너무 넓어지면 주변 장기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범위에서 소작 범위를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오히려 고주파 치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려서 치료하는 냉동 소작술은요, 말하자면 좀 얌전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변 장기 손상도 적고요. 시술 과정에서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도 고주파나 극초단파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치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바늘 한 개로는 크게 얼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양이 커지게 되면 바늘을 좀 여러 개 사용해서 치료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각 환자분께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이제 소작술 원리를 설명을 듣다 보니까 소작술은 일단은 간암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적절한 치료법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네, 아무래도 아주 큰 종양을 소작술로 치료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크기가 3cm가 넘어가지 않으면 수술하고 비교해서도 큰 성적의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3cm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발 가능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2cm를 넘지 않는 종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작술을 처음 받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색전술과 마찬가지로 시술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생기세요. 시술은 어떻게 받는 건지, 또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점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전반적인 시술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는 먼저 이제
시술실에 오시면 저희가 초음파로 종양의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장용 바늘이 들어갈 부위를 국소 마취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 바늘이 볼펜심 굵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늘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피부에 아주 작게 절개를 넣고요. 실시간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종양에 이제 바늘을 쭉 찔러 넣습니다. 소작술은 시술 과정에서 상당히 통증이 심한 치료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바늘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갔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환자분께 강력한 진통제를 투여를 하고요. 또 주무실 수 있는 약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환자분은 주무시는 상태에서 언제 치료가 끝났는지도 알 수 없게 진행이 될 거고요. 치료하는 시간은 극초단파냐, 고주파냐, 냉동 소작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텐데요. 짧게는 3분 정도부터 길게는 한 30분 이상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술이 끝나면 환자분을 깨우고요. 그 자리에서 시술이 잘 되었는지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세브란스 병원은 시술실 안에 초음파 외에도 투시 장비와 CT까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CT를 찍기 위해서 환자분을 다른 방으로 옮겨야 된다든지 그런 번거로움 없이 그 시술실 안에서 바로 CT를 찍어서 치료가 잘 되었는지 또는 예기치 않았던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색전술 같은 경우에는 관으로 간암 혈관을 잘 찾는 것이 시술의 핵심이었다면, 소작술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간암에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게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 초음파뿐만이 아니라 저희 병원이 이제 CT까지 인터벤션실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작술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입원을 했는데, 이제 시술실에 내려가서 이제 초음파로 병변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초음파로 병변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또 색전술로 바꾸어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소작술이라는 치료는 초음파로 종양의 위치가 잘 확인이 되어야지 가능한 시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이 받은 CT나 MRI 검사를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소작 시술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예상을 해서 소작술을 할게요 하고 환자분이 오셨는데, 실제로 막상 초음파를 봐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병변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작술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색전술로 치료 방향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화학색전술로 치료 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 그게 잘 되면 이제 계속 지켜보면 되겠고요. 근데 화학색전술만으로는 재발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고 판단이 될 때도 있거든요. 화학색전술만으로는 좀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 치료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날 환자분을 다시 저희 시술실에 모셔가지고 들어가는 리피오돌 때문에 이제 초음파에서 굉장히 잘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소작술을 시행을 하면 화학색전술 더하기 소작술 치료가 되는 거죠. 이러면 좀 더 재발을 막는 효과적인 치료법까지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시술을 해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시술을 하는 과정, 그리고 시술을 하고 난 후에 환자분의 간암에 가장 적합한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가 판단이 되면은 그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소작술은 아무래도 초기 간암에 대해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이제 완치율을 높이고 완치 후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 시술 시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시는 점들이 있을까요? 소작술을 할 때는 저희가 딱 종양만 태우는 게 아니고요. 그 종양 주변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세포들이 좀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세한 암세포까지 함께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 주변의 정상 조직을 5mm에서 1cm까지 함께 포함을 해가지고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소작술로 치료한 종양이 완치가 돼서 재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한 80에서 90% 정도고요. 따라서 보통 시술 한 달 후쯤 지나면 CT나 MRI를 찍어서 종양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후로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치료 후에 한 달 후쯤 반응 평가, 이제 CT나 MRI를 찍어서 완치가 되면은 정기적 추적 관찰을 하면 되는데, 혹시 좀 남은 암이 있다면 이때도 추가로 소작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뭐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또 위치가 어떤지에 따라서 소작술을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남은 부분이 소작술을 하기에는 여의치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색전술로 또 치료 방법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초기 간암 환자분들이 받는 시술인 소작술에 대하여 김경민 교수님 모시고 알아보았습니다. 교수님, 색전술에 이어서 소작술 영상까지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간암 치료를 받으실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